이 다리 흉터요. 어쩌다 생긴 거예요? 몰라.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자국이야. 할머니가 평생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서승리가 두 사람의 동거를 알아챈 다음 날 고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은 진작 달아나 있었습니다. 전날 옥상에서 들었던 조은혜의 고백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떨리던 목소리, 끝내 돌아서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회사 앞에서 마주쳤던 서승리의 굳은 표정도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고결은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날은 이미 못 박혀 있었습니다. 몇 달 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시간이 그 정해진 날짜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떠나기로 한 마음과 머물고 싶은 마음이 한자리에서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흘러들었을 때만 해도 고결에게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날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날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집의 아침 공기가, 밥 짓는 냄새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던 시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결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흔들림을 내비치지 못한 채 혼자 그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 날씨도 꼭 저 하늘 같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채 곧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전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옥상에서 조은혜가 건넨 말은 짧았지만 고결의 가슴을 오래도록 흔들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모른 척 거리를 두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을 고결은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승리의 표정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승리가 회사 앞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 굳어버린 얼굴이 고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어라 말을 건넬 새도 없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종일 눈에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든 아침이었습니다. 고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그릇 부딪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벌써 하루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이윽고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현자가 큰 솥 앞에 서서 공국을 다시 안치고 있었습니다. 편차는 이영화에게 보낼 국이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불을 지핀 정성이 부엌 가득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고결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강현자가 돌아보았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손짓을 했습니다. 팀장님 일찍 일어났네. 밥 차려줄 테니 앉아요. 고결은 잠깐 망설이다 식탁 한쪽에 앉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강현자는 어느새 국그릇과 수저를 챙겨 내왔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른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강현자는 솥뚜껑을 열어 국물을 한 국자 떠 맛을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국물이 최고지. 사모님도 이거 드시면 기운 차리실 거야. 강현자가 흐뭇하게 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낯선 집에 흘러든 사람을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손길이 새삼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강현자는 쉴 새 없이 솥을 살피고 반찬을 옮겼습니다. 부지런한 손놀림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평범하고 따뜻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고결은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끼니를 위해 새벽부터 솥 앞에 선 사람의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맞는 아침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에게는 위험한 익숙함이었습니다.
고결은 속으로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국그릇을 앞에 두고 보니 그 익숙함이 어느새 그리움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떠난 뒤에야 사무칠 종류의 그리움이었습니다. 강연자는 솥에 물을 더 붓고 불을 줄였습니다. 한참을 더 우려야 제맛이 난다며 공국솥을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불 앞을 못 떠나거든. 강연자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습니다. 고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편찮은 사람을 위해 새벽부터 솥 앞에 선 손길에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결은 문득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의 어미였어도 따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 한 술을 떠 입에 넣자 따뜻한 기운이 속을 채웠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지만 부엌 안마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고결은 그 온기 속에서 잠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전날부터 어지럽던 생각도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잠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작은 온기 하나에도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공국을 젓던 강연자가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국자를 솥에 걸쳐 두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한쪽 종아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통증이 꽤 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강연자가 다리를 주무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만 오면 이 다리가 쑤셔서 말이야. 날씨 예보보다 내 다리가 더 정확하다니까. 고결이 수저를 든 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연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바짓단을 무릎 아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한결 시원하다는 듯 종아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익숙한 통증을 다스리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걷어 올린 바지 아래로 종아리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흉터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빛이 바랬지만 살같이 한번 크게 되었다 아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굳은 자국이 종아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예사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고결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그 흉터에 붙들렸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까닭도 모른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을 툭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강연자는 제 다리를 주무르느라 고결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에구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날만 굳으면 옛날 상처가 다 도지네. 강연자가 다시 바짓단을 내리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흉터는 다시 옷자락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의 눈앞에는 방금 본 자국이 또렷이 남았습니다. 한 번 본 것뿐인데도 그 모양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결은 식어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흉터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었다거나 끓는 물에 살짝 닿았다거나 하는 가벼운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살갗이 한번 깊이 녹았다 다시 차오른 듯한 큰 화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화상을 입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고결은 자신도 모르게 그 화상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다루는 사람이라 무엇이든 그 구조와 내력을 읽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흉터 하나에도 그 자국이 새겨진 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결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상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고결의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다시 국자를 들고 솥을 휘저으며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습니다. 고결은 마음을 들킬세라 다시 수저를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강연자의 다리깨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마음에 박힌 자국은 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그 흉터를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한 집에 산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연자와 마주친 아침만 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국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긴 바지에 가려져 있던 흉터였습니다. 비 오는 날 다리가 쑤셔 바짓단을 걷어 올린 그 우연한 순간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 자국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우연이었습니다. 고결은 다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가셨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흉터의 모양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종아리 한가운데 깊게 팬 그 자국이 눈을 감아도 떠올랐습니다. 왜인지 그 자국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 법한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넘기면 그만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결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정체 모를 기시감이 가슴을 답답하게 눌렀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흉터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낯설지 않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고결은 조용히 강연자의 다리깨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미 바지에 가려 흉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 더 그 자국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차마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연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물을 한 번 더 휘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무심한 뒷모습을 고결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작 흉터의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것을 본 사람만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까닭 모를 끌림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집에서 수없이 밥을 먹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흉터였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비가 그 자국을 일부러 드러내 보이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고결은 그 우연을 곱씹었습니다. 평생 묻혀있던 흉터가 하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드러난 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흉터를 통해 말을 건네오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터 하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오래된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고결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은 자꾸만 강연자의 다리깨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을수록 끌림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이성으로 누르려 할수록 가슴은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고결은 그 모순된 마음 앞에서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끌림이었습니다. 한동안 머뭇거리던 고결이 입을 떼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한마디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고결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다리 흉터요. 어쩌다 생긴 거예요? 강연자가 솥에서 시선을 떼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그런 걸 다 묻느냐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거? 글쎄 나도 잘 몰라. 강연자가 제 종아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고결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강연자는 대수롭지 않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자국이야.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있더라고. 강연자에게는 그저 오래 묵은 살의 일부일 뿐인 듯 했습니다. 고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인조차 내력을 모른다는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릴 적 되었다거나 어쩌다 다쳤다거나 하는 사연 하나쯤 따라붙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흉터의 주인이 그 내력을 모른다니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고결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강연자가 국자를 든 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릴 때 생긴 거라 그런가 통 기억이 없어. 워낙 오래돼서 이젠 내 살처럼 익숙하지 뭐. 강연자는 다시 국물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더 캐물을 거리도 없다는 투였습니다. 그 무심한 대답이 오히려 고결의 마음에 더 깊은 물음을 남겼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흉터. 기억에서 지워진 어린 시절의 어느 순간에 새겨진 자국이었습니다. 그 흉터에는 강연자 자신도 닿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까닭 모를 끌림의 정체가 조금씩 또렷해지는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무어라 잡히지 않는 안개 속이었습니다. 고결은 식탁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큰 상처를 입으면 그 순간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몸이 먼저 닫아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자의 흉터도 어쩌면 그런 종류일지 몰랐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화상을 입을 만한 일이라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이 견디기 어려운 날이었다는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연자는 여전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솥을 살폈습니다.
제 흉터에 그런 무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천진한 평온이 고결에게는 오히려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을 잊은 채 웃을 수 있는 사람의 평온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깊은 상처의 다른 얼굴일지도 몰랐습니다. 강연자는 공국 국물을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묻지도 않은 옛 이야기가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흉터 이야기가 지난날의 문을 연 모양이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묵은 기억이 슬그머니 떠올랐습니다. 하긴 내 어릴 적이 좀 그래. 강연자가 솥을 바라보며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랑 생이별을 했거든. 고결이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연자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슬픔도 원망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다 사가버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컸어. 강연자가 국물을 한 국자 떠올렸다 다시 부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질 못했지. 그땐 다 그렇게들 살았으니까. 고결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끼어들지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생이별 떠돌던 어린 시절. 그 단어들이 고결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린 것이 엄마 없이 떠돌았으니 오죽했겠어. 강연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 사람이 참 모진 거야. 강연자는 그 모진 세월을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빗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연자의 옛 이야기는 그 빗소리 사이로 잔잔히 번졌습니다. 별일 아닌 듯 들려주는 그 사연이 고결의 가슴 한쪽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정작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벼운데 듣는 사람의 마음만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생이별. 떠돌던 어린 시절. 고결은 그 단어들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엄마 얼굴은 기억나세요? 고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연자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또 잘 안 나. 어렴풋이 따뜻했던 느낌만 남았지. 강연자의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날 안아줬던 그 품, 그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도 같고. 그게 우리 엄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결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굴은 잊었어도 품에 온기는 남아있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의 첫 기억이란 그렇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강연자는 이내 다시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지 뭐. 지금은 자식들 잘 크고 이만하면 됐어. 강연자가 웃으며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어린 날의 외로움을 고결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오늘 뒤에는 이렇게 말로 다 못할 어제가 숨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강연자는 그 흉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왜 헤어졌는지 어쩌다 떠돌게 됐는지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빛바랜 사진첩에서 몇 장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도 어릴 때 일이라 앞뒤가 잘 안 맞아. 강연자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장면만 띄엄띄엄 남아있어. 그것도 진짜 내 기억인지 모르겠고. 고결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연자의 지난 날에는 본인도 채우지 못한 빈자리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첫 장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질지 강연자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는 그 빈자리를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려니 하고 넘긴 일이었습니다. 지난 일 파헤쳐봐야 뭐해. 지금 잘 살면 그만이지. 강연자가 환히 웃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사는 지금이 더없이 좋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연자가 잊은 그 빈자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그리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쪽은 가볍게 잊었으되 다른 쪽은 무겁게 짊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강연자는 그런 짐작조차 못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국을 그릇에 옮겨 담고 뚜껑을 덮어보자기로 쌌습니다. 편찮은 사람에게 보낼 정성이 손끝마다 묻어났습니다. 매듭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다 됐다. 이거 식기 전에 사모님께 갖다 드려야 하는데. 강연자가 보자기를 매듭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지난날의 무게는 까맣게 잊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평온함을 차마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는 자기 과거가 고결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또렷한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연자가 모르는 강연자의 어제를 엉뚱하게도 고결이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시작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이 고결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고결 자신도 어린 시절에 한 자락을 가슴 깊이 묻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말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자의 끊긴 기억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묻어두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연자의 끊긴 어린 시절 어딘가에 분명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지금 어딘가에서 강연자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입에 담을 수 없는 짐작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고결은 그 마음을 누르며 보자기에 싼 국그릇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고결은 보자기에 싼 국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강연자가 본가에 가져다 달라며 건넨 공국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묘하게 마음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하던 고결의 머릿속에 문득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본가에서 보았던 이영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이 흉터 이야기에 떠밀려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야윈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이영화가 혼잣말처럼 흘리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을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이영화의 눈가에는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결의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평생 찾고 있다던 이영화였습니다. 누구인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만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고결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이 묵직했습니다. 이영화의 야윈 얼굴과 그리움에 잠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방금 부엌에서 들은 강연자의 이야기가 슬며시 겹쳐졌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찾으며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떠돌며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찾고 한쪽은 잃었습니다. 한쪽은 그리워했고 다른 쪽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고결의 머릿속에서 그 두 모습이 천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화의 그리움이 강연자의 이야기 위로 서서히 겹쳐졌습니다. 고결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떨어져 있던 두 점이 한 선으로 이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 물음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결은 국그릇을 든 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가에서의 일이 더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영화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결이 다가가자 황급히 그것을 갈무리했지만 그 손길에 묻어나던 애틋함만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그 작은 몸짓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화는 그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못 보고 보낸 사람만 생각나.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끌어안고 온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못 보고 보낸 사람. 평생을 그리워한 사람. 그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에서 공국을 끓이던 사람의 모습 위로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일러준 것도 어디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결의 머릿속에서 두 갈래 이야기가 저절로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짚어주지 않은 길을 고결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강연자의 사연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평생 찾아 헤맨다는 이영화의 그리움이 다른 한쪽에 있었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저 흔한 예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고결의 마음속에서 우연히 포개졌습니다.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겹침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꼭 들어맞는 겹침이었습니다. 종아리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
본인도 모르는 어린 날의 흉터. 잃어버린 어머니. 평생 찾아 헤매는 사람. 흩어진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렴풋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은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래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두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한자리에 놓고 보니 작은 의문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막연하지만 또렷한 물음이었습니다. 입에 담는 순간 너무 커져버릴 것 같아 차마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그 의문을 애써 눌러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생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또렷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고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이야기가 자꾸만 맞물려 돌았습니다. 빗소리도 식어가는 국그릇도 더는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자신이 왜 이토록 두 이야기에 매달리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남의 집안 일이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서서 헤아릴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떠오른 생각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실마리를 쥐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흉터를 본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공국을 나르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우연히 고결을 이 무릎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고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닥 의문을 함부로 결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결은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식어버린 국그릇을 다시 고쳐들었습니다. 고결의 가슴 속에 조심스러운 직감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강연자가 이 영화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직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치는 짐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그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떠돌던 어린 시절도 잃어버린 어머니도 본인도 모르는 흉터도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각들이 모일수록 그림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손에 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흉터 하나와 예시하기 한 토막 그리고 할머니의 그리움. 그것이 고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누가 보면 터무니없다 할 만한 빈약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스스로 맞춰지며 떠오른 가느다란 짐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터무니없는 비약이라 할지도 몰랐습니다. 고결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직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두 사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성으로 누르려 해도 자꾸 되살아나는 끌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아니라 하는데 가슴이 자꾸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고결은 식어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공국을 끓인 사람과 이 공국을 받을 사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 한 가닥이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매일 오가던 이 국그릇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일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직감은 차올랐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짐작을 확신으로 착각하는 순간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 집을 오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한쪽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을, 다른 쪽은 까맣게 잊은 시작을 서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확인도 없는 짐작이었습니다. 이런 직감을 함부로 키웠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을 그 짐작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고결은 차오르는 마음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직감은 직감의 자리에 두기로 했습니다. 확인할 길이 보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만이 지금 고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차마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흉터 하나와 예시하기 한 토막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이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릴 적 어머니와 헤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떠돌며 자란 사연도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흔한 것들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겹쳤을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자신을 거듭 다잡았습니다. 우연한 닮음을 운명처럼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짜 맞추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기울면 모든 것을 그쪽으로만 끌어다 붙이는 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 짚었다가는 가까스로 기운을 차린 이영화에게 헛된 희망을 안기는 셈이었습니다. 다시 무너질 그리움을 떠올리니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망은 차라리 모르는 이만 못할 일이었습니다. 강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날을 다 잊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까닭 모를 말 한마디가 그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잊고 산 과거를 억지로 들춰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결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결은 두 사람 모두를 떠올렸습니다. 한쪽은 평생을 그리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어렵사리 제 삶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결의 입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고결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직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고결은 손에 든 국그릇을 고쳐 잡았습니다. 마음속 물음은 그대로 둔 채 일단은 본가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단정은 아직 일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직감은 직감인 채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가진 단서는 너무도 빈약했습니다. 흉터의 모양도 예시하기에 토막도 할머니의 그리움도 어느 하나 무엇을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잃어버린 딸이라 단정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고결은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의 한 조각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착각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 큰 일이 시작될 것이고 착각이라면 두 사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 두 마음이 고결의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본가로 향하는 길 고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보다 가슴에 품은 물음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그 마음을 고결은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직감은 차올랐으되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끌어안기에는 너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애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사이였지만 제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 어떤 파장이 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강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중인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은 짐작을 안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헛된 기대만 키울 일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사람에게 어설픈 희망은 잔인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영화에게는 더더욱 꺼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의 그림자를 어설피 보여주었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서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무게를 고결은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리움을 가지고 함부로 도박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만 잘못 흘려도 두 집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확신 없는 직감 하나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큰일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말을 잃었던 시절의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고결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 끌어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방식이었지만 고결에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습니다. 고결은 본가에 공국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입은 한마디도 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곁을 따라왔습니다. 혼자 짊어진 비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결은 그 무게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해 공국을 전할 때도 고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영화는 공국을 받아들며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이댁 강연자가 정성이 참 깊어. 이영화가 국그릇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영화는 공국을 끓인 사람을 그저 고마운 이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평생 찾아 헤맨 그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을 이영화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고결은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한마디로 할머니의 평생 그리움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결은 인사만 남기고 조용히 본가를 나섰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가슴에 품은 말을 끝내 삼킨 사람만이 아는 무게였습니다. 밤이 깊어 집 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고결은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잠은 멀리 달아나 있었습니다. 낮에 본 흉터와 들은 이야기가 밤이 되어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조용히 방을 나와 한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친아버지 한순철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습니다. 고결이 마음이 무거울 때면 찾는 자리였습니다. 고결은 영정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사진 속 한순철은 여전히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고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얼굴이 고결에게는 늘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자 어지럽던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고결은 한참을 말없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축 현장을 거닐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자고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차분한 목소리로 길을 일러주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속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사진 속 아버지에게만은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영정 앞은 고요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고결에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도 그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결은 한순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밤은 깊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고결과 사진 속 아버지만이 그 어둠 속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말을 잃기 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사장을 돌아다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근 하나, 벽돌 한 장에도 이야기를 붙여 들려주곤 했습니다. 결하 사람도 건물하고 똑같아. 어떤 자리에 어떻게 쌓였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했습니다. 고결은 그 말을 떠올리며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도 건물처럼 쌓여온 내력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강연자에게도 이영화에게도 저마다 무너지고 다시 쌓아 올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어느 한 자리가 어쩌면 같은 주춧돌 위에 놓여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영정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살아 계셨다면 아버지는 분명 차분한 목소리로 길을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사람의 일은 함부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고결은 그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고결은 영정 앞에서 스스로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자신이 본 그 흉터가 머릿속에서 포개진 그 이야기가 정말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 헤아렸습니다. 묻고 또 물어도 답은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본인도 모른다던 그 흉터. 어머니를 잃고 떠돌았다는 사연. 평생 누군가를 찾아 헤맨 할머니의 그리움.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리저리 맞춰보았습니다. 맞춰보면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면 모두 흩어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닮음과 우연일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림 같다가도 멀리서 보면 흩어진 점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대로 끼워 맞춘 착각은 아닐까? 고결은 그 의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단서를 끌어다 붙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직감과 의심 사이를 고결은 밤새 오갔습니다. 확신이 들다가도 이내 흔들렸고 흔들리다가도 다시 직감이 차올랐습니다. 두 마음이 한자리에서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결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흉터를 본 순간의 묵직한 끌림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끌림 하나만은 어떤 의심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한참 만에 영정 앞을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물음을 되풀이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물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맞는지. 그 물음은 밤새도록 고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그친 듯하던 비가 다시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결은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답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흉터를 본 그 순간 머리로 따져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안에 무언가 진실의 씨앗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슴의 반응만으로 사람의 인생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결은 자신이 보고 싶은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듭 되물었습니다. 외로운 이의 사연과 그리운 이의 마음이 닮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착시일지도 몰랐습니다.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물음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적어도 이 물음을 품은 채로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고결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긴 대물음 끝에 고결의 마음이 한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생각이 점차 또렷한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밤을 새우며 헤아린 끝에 닿은 자리였습니다. 몇 달 뒤면 미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해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고결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쌓인 시간이 그 당연함을 흔들었습니다. 살뜰히 끼니를 챙겨주던 강연자의 손길, 옥상에서 들은 좋은 애의 고백, 그리고 종아리에 남은 그 흉터까지. 하나하나가 고결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야 할 이유가 조금씩 무게를 더해 갔습니다. 떠나고 나면 영영 풀지 못할 물음이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음을 등진 채 떠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직감이 사실이라면 떠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잇는 실마리를 본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그 실마리를 손에 쥔 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는 순간 그 실은 다시 끊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좋은 애를 향한 마음도 그를 붙들었습니다. 옥상에서 들은 그 고백을 모른 척하고 떠나기에는 마음이 이미 너무 깊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외면하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고결은 천천히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미국행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흔들린 결정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이 집에 이 사람들에게 닷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보다 남아야 할 이유가 마침내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결은 그 무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 고결의 마음은 마침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미국행은 오래도록 고결을 지탱해 온 계획이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일을 펼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접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더 무겁게 마음을 누르는 것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만약 떠난다면 강연자의 흉터도 이 영화의 그리움도 그 사이에 놓인 가느다란 실마리도 다시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그 책임을 외면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고결은 그 사실 앞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은 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상에서 들은 그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비행기에 오르는 자신을 고결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데 하룻밤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이 차츰 밝아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아침 햇살에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어지럽던 머릿속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이튿날 저녁 좋은 애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강연자가 차린 따뜻한 밥상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반찬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고결은 마음을 정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말을 아끼던 사람이 입을 때려 하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식구들의 시선이 한데 모였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싶은 눈빛들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고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연자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은혜도 의아한 얼굴로 고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고결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미국으로 떠나려던 계획을 접으려고 해요. 고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 남기로 했어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춰 섰습니다. 미국행은 진작부터 정해진 일로 알고 있던 식구들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 사이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연자가 놀란 얼굴로 고결을 보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정해놨던 걸 왜? 강연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 얼른 가늠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고결은 잠시 말을 고르며 식구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마 다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정작 그 결심의 가장 큰 까닭은 아직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신세를 많이 졌어요. 고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고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풀어놓을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있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평소 속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비치는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을 터였습니다. 강연자는 여전히 얼떨떨한 얼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걱정이 앞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집에 정을 붙였다는 말이 싫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큰일을 그렇게 덜컥 정하면 쓰나. 강연자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고결은 그 말에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결은 잠시 강연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공국을 끓이고 식구들 끼니를 챙기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길로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정작 강연자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이 자리에 남기로 한 까닭의 절반은 바로 저 사람과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결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그저 결심만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고결이 더 조심스러운 말을 보탰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직감의 한 자락을 끝내 입에 올렸습니다. 더는 혼자 끌어안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결이 말끝을 흐렸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식탁 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식구들은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강연자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뜬금없는 말에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도 증거도 없는 직감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다 풀어내면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만 떼어놓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조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결의 목소리에는 차마 더 말하지 못하는 망설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끝내 흉터 이야기도 포개진 두 사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차마 단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한마디를 던져놓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상은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식구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좀처럼 속을 내비치지 않던 고결이 꺼낸 말이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식구들은 알았습니다. 강연자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작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선 사람이 강연자 자신이라는 것을 강연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무심히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고결은 식구들의 얼굴을 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속 물음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나마 입에 올린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조은혜만은 그 한마디를 가볍게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고결이 아무 뜻 없이 그런 말을 던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처 다 풀리지 못한 말들이 안개처럼 떠돌았습니다. 누구도 그 안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결의 진지한 얼굴에서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고결은 더 이상의 말을 삼켰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직감을 여기서 다 풀어놓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남는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모든 일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고결은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강연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진 사연도 종아리의 흉터도 그저 지나간 예실로만 여겼습니다. 자기 지난 날이 누군가의 평생 그리움과 맞닿아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강연자에게 그것은 그저 비오는 날 쑤시는 오래된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고결의 직감 또한 짐작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확신도 증거도 없는 흩어진 조각들이 우연히 포개져 떠오른 가느다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선을 함부로 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짐작을 사실로 바꿔줄 무엇도 아직 그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잇는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 고결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오래도록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갈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직감 속에서 비로소 한 가닥으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실을 고결만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 미세한 떨림을 가슴에 품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창밖에는 고요한 밤이 내려 있었습니다. 식구들의 두렁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식탁 위로 잔잔히 돌아왔습니다. 마주 앉은 강연자는 여느 때처럼 식구들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자기 종아리의 흉터가, 자기 끊긴 기억이 어쩌면 어느 노부인의 평생 그리움과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강연자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그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겠다고 말입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정말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는 날까지 묵묵히 그 실마리를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확인할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겨진 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고결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미세한 떨림이 언젠가 두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 큰 흐름의 첫 출발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오래도록 따로 흘러온 두 갈래의 강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잃어버린 시작을 모른 채 흘렀고 다른 한쪽은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며 흘렀습니다. 그 두 물길이 어쩌면 한 곳에서 만나는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그 만남의 첫 기미를 오늘 처음으로 느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결의 직감은 직감의 자리에, 강연자의 평온은 평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고결은 그 먼 길의 첫걸음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당겨진 실 한 가닥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결만이 그 떨림을 느끼며 차마 말하지 못한 물음을 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품은 채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종아리에 남은 오래된 흉터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흉터의 주인은 정작 그 내력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흉터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곰국 한 그릇이 두 집을 오가고 그 사이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실 한 가닥이 놓입니다. 이 영화가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강연자가 잊고 사는 어린 날이 어쩌면 한자리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가느다란 기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결정적 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강연자가 종아리가 쑤신다며 바짓단을 걷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강연자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를 본 사람이 하필 고결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 고강수가 오래전 화재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는 종아리에 깊은 화상을 입었고 고강수 본인은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 흉터는 이 영화가 찾는 아이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표지였습니다. 앞서 경찰서에서 한 여성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지요. 이 영화는 그 여성의 종아리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흉터가 있는지 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흉터가 없었고 동일인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흉터가 그만큼 결정적인 단서였던 거지요. 그러니 강연자의 종아리에 드러난 화상 흉터는 이 드라마가 오래도록 쌓아온 단서와 정확히 맞물리는 자국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고결이었다는 사실이 콘티이가 짚으려는 방향의 출발점입니다. 고결은 그 단서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강연자의 흉터가 그날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한 집에 산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주친 아침만 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긴 바지에 가려져 있던 흉터가 비 오는 날 다리가 쑤셔 바짓단을 걷어 올린 그 우연한 순간에야 드러났습니다. 우연치고는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우연이지요. 또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강연자에게 그 흉터는 그저 비 오는 날 쑤시는 오래된 자국일 뿐입니다. 정작 흉터의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것을 본 사람만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고결은 건축을 다루는 사람이라 무엇이든 그 구조와 내력을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흉터 하나에도 그 자국이 새겨진 순간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을 고결은 직업의 눈으로도 읽어냈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 화상이 어린아이가 입었을 법한 깊은 상처라는 점까지 헤아렸을 거지요. 여기서 잠시 고결이라는 사람의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결은 독립해 들어간 집이 알고 보니 좋은 애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고민호에게 털어놓았지요. 우연히 흘러든 한 집살이였습니다. 그 한 집살이가 만든 자리가 묘합니다. 강연자는 고결에게 하루 두 끼를 차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곰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싸주고 끼니마다 손길을 보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손길을 가장 가까이서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동시에 고결은 이영화의 손주이기도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결은 편찮은 이영화를 찾아가 마음 아파했고 이영화는 오래전 헤어진 그리운 사람을 못 찾아 힘들다는 속마음을 비쳤습니다. 그 사람을 고광수가 애써 찾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도 했지요. 그러니 고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양쪽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연자의 끊긴 어린 시절을 듣고 다른 쪽에서는 이영화의 평생 그리움을 들었습니다. 곰국 한 그릇을 두 집 사이로 나르는 사람도 고결이었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콘티이가 주목하는 핵심입니다. 생각해보면 고광수와 이영화가 그토록 애를 써도 닿지 못한 단서를 한 사람의 손주가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셈입니다. 서건식이 오랜 세월 자료를 뒤지고 경찰서까지 찾아가 헛걸음을 했어도 풀지 못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자국이 가신도 비서도 아닌 고결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정작 가족들은 강연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말입니다. 고결이라는 사람의 성정도 이 자리와 맞물립니다. 고결은 말수가 적고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결이 강연자의 살뜰한 손길 앞에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새벽부터 솥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그 정성에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의 어미였어도 따뜻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지요. 바로 그 마음이 흉터를 본 순간의 끌림과 이어집니다. 이제 강연자라는 사람의 지난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강연자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찾아 헤맨 사연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어린 좋은 애를 놀이터에 남겨둔 채 자기 어머니라 착각한 어떤 여성을 필사적으로 뒤쫓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여성이 부르던 이름이 바로 연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순은 이영화가 평생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겹침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암시돼 왔지요. 강연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여기저기 떠돌며 자랐습니다.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어렴풋합니다. 누군가 안아주던 품의 온기만 희미하게 남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였는지조차 모릅니다. 여기서 종아리의 흉터가 다시 떠오릅니다. 강연자는 그 흉터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릅니다. 너무 어릴 때 생겨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 떠돌던 어린 시절, 그리고 내력을 모르는 화상 흉터.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에게 겹쳐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저 지나간 예질로 여기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강연자가 이영화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릴 적 어머니와 헤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떠돌며 자란 사연도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지요. 그 흔한 것들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겹쳤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단정은 이른 일입니다. 다만 콘티이가 주목하는 것은 강연자 자신이 제 시작을 모른 채 산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에서 몇 장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다고 했지요. 사람은 너무 아픈 기억을 스스로를 지키려 닫아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큰 화상을 입을 만한 일이라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이 견디기 어려운 날이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이영화는 오래전 헤어진 딸 연순을 평생 찾아 헤매왔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그 그리움이 거듭 그려졌지요. 펜던트 속 사진을 어루만지고 헛걸음 끝에 기운을 잃고 자리에 눕기도 했습니다. 연순을 잃어버린 사연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영화는 어린 연순을 어떤 식당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어린 손에 파우더 통을 쥐어줬습니다. 엄마 냄새가 그리울 땐 그것을 열어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 부부가 빚을 지고 한밤중에 달아나면서 아이의 행방마저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영화에게 연수는 자기 잘못으로 잃어버렸다는 자책과 함께 평생을 짓누른 그리움입니다. 마주 앉아 위로를 나누던 날 이영화가 강연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배신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식을 배신하는 게 더 큰 상처라는 말이었지요. 그 한마디에 이영화의 평생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이영화는 편찮은 자리에서도 그 그리움을 놓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그리운 사람을 세월이 너무 흘러찾기 쉽지 않다는 속마음을 손주 고결에게 슬그머니 비쳤지요. 그 사람을 고광수가 애써 찾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도 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도 그 사람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영화의 하루하루를 붙들고 있었던 거지요. 한쪽은 어머니를 잃고 떠돌았고 다른 쪽은 딸을 잃고 그리워했습니다. 한쪽은 까맣게 잊었고 다른 쪽은 평생 가슴에 품었습니다. 콘티는 이 두 갈래 이야기가 고결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포개지는 순간에 주목합니다. 이 겹침이 그럴듯한 까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이 그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듯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강연자에게는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고 이영화에게는 잃어버린 딸이 있습니다. 강연자에게는 내력 모를 화상 흉터가 있고 이영화가 찾는 아이에게는 바로 그 화상 흉터가 결정적 표지였습니다. 강연자에게는 따뜻했던 품에 어렴풋한 기억이 있고 이영화에게는 파우더 통을 쥐어주며 곧 데리러 오겠다던 약속이 있습니다. 떨어진 두 조각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 그것이 고결을 사로잡은 까닭이지요. 여기서 곰국이라는 매개를 짚어보겠습니다. 강연자가 편찮은 이영화에게 곰국을 보내는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인연 자체가 곰국과 도시락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떠올려 보지요. 고광수가 입원했을 무렵 이영화는 병원에서 딸 문제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연자가 다가가 위로를 건넸고 이영화는 딸에게 줄여 싸온 도시락과 따뜻한 곰국을 강연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모른 채 위로를 주고받은 자리였습니다. 그 인연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다시 확인됐고 이제는 강연자가 곰국을 끓여 이영화에게 보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딸에게 주려던 곰국을 나눠줬던 사람과 곰국을 끓여 보내는 사람. 그 곰국이 두 집 사이를 오갑니다. 그 곰국을 나르는 사람이 고결입니다. 이영화는 곰국을 받으며 이댁 강연자가 정성이 깊다고 고마워합니다. 정작 그 곰국을 끓인 사람이 누구일지는 짐작도 못한 채로요. 이 무심한 한마디가 콘티이에서는 가슴 철렁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곰국 한 그릇에 담긴 인연의 무게가 보는 사람에게만 묵직하게 와닿는 거지요. 이 대목에서 콘티이가 가장 공들이는 정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결의 직감은 차올랐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감일 뿐입니다. 흉터 하나와 예시하기 한 토막 그리고 이영화의 그리움. 그것이 가진 단서의 전부입니다. 누가 보면 빈약한 단서들이지요. 고결이 함부로 입을 떼지 못하는 까닭이 분명합니다. 만에 하나 잘못 짚었다가는 가까스로 기운을 차린 이영화에게 헛된 희망을 안기는 셈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이영화는 경찰서 헛걸음 뒤 나흘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을 다시 안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을 다 잊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까닭 모를 말 한마디가 그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잊고 산 과거를 억지로 들춰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결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고결 자신의 내력도 겹칩니다. 고결은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말을 잃었던 시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입을 다무는 것이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작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습니다. 함부로 단정하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못합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고결은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결의 미국행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결은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정해둔 길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고결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옥상에서 들은 조은의 마음 살뜰히 끼니를 챙겨주던 강연자의 손길 그리고 종아리에 남은 그 흉터까지 하나하나가 고결의 발목을 붙듭니다. 떠나고 나면 영영 풀지 못할 물음이 이 집에 남아있는 까닭입니다.
두 사람을 잇는 실마리를 본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그 실마리를 손에 쥔 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떠나는 순간 그 실은 다시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콘티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결의 미국행이 새로운 무게를 얻는다고 봅니다. 좋은 애를 향한 마음과 흉터에서 시작된 직감. 이 두 가닥이 고결을 이 땅에 붙듭니다. 떠나야 할 이유보다 남아야 할 이유가 무거워지는 거지요. 그것이 이 드라마가 오래 쌓아온 단서들 위에서 충분히 그려 봄직한 방향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결의 직감은 직감의 자리에, 강연자의 평온은 평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을 잇는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팽팽히 당겨졌다는 것. 그 떨림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종아리의 흉터에서 시작된 한 가닥 실을 따라가 봤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어린 날의 자국과 평생을 찾아 헤맨 그리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포개지는 순간이었지요. 곰국 한 그릇이 두 집을 오가고 그것을 나르던 고결이 누구도 보지 못한 실마리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함부로 단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마음. 그 무게가 미국행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져 흐르던 두 갈래 물길이 한 곳에서 만날 날을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예감한 셈입니다. 흩어진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흉터도 예시하기도 그리움도 어느 하나 무엇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당겨진 실은 쉽게 풀리지 않는 법이지요. 고결이 끝내 삼킨 그 한마디가 어디로 흘러갈지, 강연자의 잊힌 어제와 이 영화의 그리움이 정말 한자리에서 만날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